자,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제 답은 이겁니다. 회복 탄력성.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인생책 꿀팁 창고 슈가북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읽어볼 책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여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인 김주환 씨가 이 책을 쓰셨고요. 책 부제로는 시련과 행운을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고 부제가 적혀 있네요. 이 회복 탄력성의 뜻이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림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조금만 떼서 볼까? 이렇게 보면 요 텀블링 같은 거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는데 기존보다 더 높게 뛰어오르는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면 심리학, 뇌과학, 철학, 사회과학, 종교가 찾아낸 멘탈 회복의 정답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멘탈 회복의 정답이 이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낸 멘탈 회복의 정답이 뭐다? 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제시한 긍정심리학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잠깐 간략하게만 보고 사건을 하나 봐야 돼요. 사건이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회복 탄력성의 정의가 앞에 나와 있어요. 정의가. 자, 회복 탄력성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회복력 혹은 높이 되튀어오르는 탄력성을 뜻한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여기였구나. 자, 여기 이렇게 뜻을 읽어봤고요. 자, 하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건을 하나 봐야 되는데, 사고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터뷰 도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자, 다시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결부지어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제목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자, 순식간이었습니다. 차가 뒤집어졌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면서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 봐요. 자,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단의 제목은 불행인가 행운인가 입니다. 자, 불행과 행운, 그 얄팍한 경계선 사이에서, 이렇게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상묵. 그는 서울대 졸업 후 국비 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전도 유망한 해양 지질학자였습니다. 2006년 당시 45세였던 그는 한창 활발한 연구와 탐험을 병행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지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던 그날, 갑작스럽게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며 차가 전복되었던 겁니다. 사고 3일 만에 깨어난 그는 눈을 껌뻑거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신마비. 하루아침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 후 최고의 인재로 발탁되고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탐험하던 멋진 인생. 그때 병실에 누워있던 그는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했을까? 놀랍게도 이상묵 씨는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6개월 만에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복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 환자들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만 평균 3년이 걸린대요. 본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사지를 못 쓰게 된 현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3년이 걸리는데 이분은 6개월 만에 심지어 그냥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 복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복귀를 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다.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이 말씀이죠. 자, 읽어볼게요. 그는 서울대로 돌아와 호흡으로 작동하는 마우스 등을 활용해 강의와 연구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오는데 마우스가 뭐 후 불면 왼쪽 클릭, 숨을 들이마시면 오른쪽 클릭 이런 식으로 이 설정되어 있는 마우스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뒤이어 보조재발공학센터를 만들어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도 시작합니다. 2010년 말에는 중증 장애인용 IPTV 개발에도 성공하게 되는데 이는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구강용 마우스를 이용해 TV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장치였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 장애인용 이 마우스로 뭐 볼륨도 조절하고 전원도 켜고 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채널도 변경하고 그런 모든 게 가능한 그 제품을 이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 읽어볼게요. 이외에도 그는 책 0.1g의 희망 등을 집필하며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상묵 교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자신에게 닥친 사고를 해석하는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래는 저자와 인터뷰 도중 그가 남긴 말입니다. 자, 이상묵 교수의 가장 놀라운 점이 사고를 겪고 나서 이런 사고는 그러니까 이 너무 큰 역경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뭐 우리가 평소에 뭐 직장생활 스트레스 뭐 입시 실패 취업 실패 이거랑 비교도 안 되는 역경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렇게 큰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일반인들이랑 좀 달랐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아래는 저자와 인터뷰 도중 그가 남긴 말입니다.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사고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진 면도 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닥친 사고를 불운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는다.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 이게 이상묵 교수가 인터뷰 도중 남긴 말입니다. 한 방송사가 실시한 회복 탄력성 지수 테스트에서 이상묵 교수는 일반인 대비 2배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그가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높은 회복 탄력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서두에 적은 인용구, 그러니까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이 말 있잖아요. 이 서두에 적은 인용구는 사실 이상묵 교수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겪으셨는데 이분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제목은 회복 탄력성. 자, 두 번째 주제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회복 탄력성의 정의가 여러 번 책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조금씩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설명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걸 하나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런 1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곧 회복 탄력성을 지닌 상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책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저자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공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고무공 유형. 자, 여러분, 유리공과 고무공을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유리공 같은 경우는 유리로 만들어진 공이잖아요. 바닥에 유리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 나면서 부서지죠. 고무공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얌체공 같은 거 보면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이렇게 세게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닥을 치고 발판 삼아서 더 높게 튀어오르죠. 그죠? 대충 둘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더 성공에 가까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는 뭐 여러분도 대충 예상이 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은 유리공이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바닥에 조금만 세게 부딪히면, 그러니까 바닥에 부딪혔다는 건 곧 실패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닥에 조금만 세게 부딪히면, 그러니까 실패하면 마음이 유리공처럼 산산조각나 부서져 버립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바닥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실패하면 오히려 고무공처럼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높게 튀어오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단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유형이죠. 이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데 인류의 3분의 1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편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3분의 2가 이 회복 탄력성이 낮대요. 인류의 3분의 2가. 위대한 인물은 모두 예외 없이 갖고 있을 정도로 높은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이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책에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을 쓴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영상 맨 처음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성공의 가장 큰 요소를 물어본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어본다면 난 이거라고 꼽을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부분의, 여기 책에 나오니까 이제 읽어볼게요, 그냥 계속. 자, 그래 나오니까. 위의 수치를 보면 왜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3분의 1밖에 없고 3분의 2는 다 회복 탄력성이 낮으니까 작은 실패에서 유리조각처럼 멘탈이 산산조각 나서 다시 튀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진짜 승부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에서 갈립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성공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거를 안 하는 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 역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난. 이거를 뭐 안 겪고 순탄하게 성공한 사람은 정말이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원래 그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조상.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걸 겪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생각해요. 이 기회로. 예외 없어요, 이거는. 예외를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이거지, 뭐. 회복 탄력성이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첫 번째 요소로 꼽은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적으로 3분의 2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회복 탄력성의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정의를 보면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것도 신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의 힘을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도 마음 근력 운동, 그러니까 멘탈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원래 낮았어도 높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의 수치를 내가 올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정말 그래요. 정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냐면, 자,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두 가지가 초반에 나와요. 원래 여기도 초반에도 두 개 나오고 마지막에도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총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관리를 하면 회복 탄력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부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 생각을 암묵적 지식으로 만들어라. 암묵적 지식? 암묵적 지식이 뭐지? 읽어볼게요. 지식은 크게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명시적 지식.
그리고 암묵적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지식을.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에겐 단계별로 세세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고정시켜서 젓가락 하나를 받치고 그와 평행하게 나머지 젓가락 하나를 놓은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처럼 머리로 배우는 것이 명시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니야, 좀 더 골프 예시도 나오니까 그냥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러나 이미 까맣게 많은 젓가락질을 해온 우리는 젓가락질을 진짜 수십 년간 계속했잖아. 그래서 이 복잡한 동작을 별 생각 없이 누구나 쉽고 능숙하게 해냅니다. 그죠? 이처럼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 몸으로 익힌 지식, 몸으로 익힌 지식이 바로 암묵적 지식입니다. 자, 뒤은 예시를 볼게요. 예를 들어 골프 스윙을 할 때 아마추어 선수에 비해 프로 선수가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선수들 뇌를 보면은 여러 부위를 막 쓰는데 프로 선수들은 조금밖에 안 쓴대. 이 말이에요. 프로 선수의 경우 이미 암묵적 지식으로 몸에 체득이 되어 있으니 뇌가 복잡하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마추어 선수는 명시적 지식으로, 프로 선수는 암묵적 지식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골프나 젓가락질처럼 그런 게 계속 연습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실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실력이 곧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자, 아이고, 이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냐.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실력 또한 계속해서 두뇌 연습을 하다 보면 암묵적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서툴고 어렵겠지만 3주 정도만 꾸준히 이 연습을 해도 두뇌가 지닌 회복 탄력성의 신경망이 점점 암묵적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습관이 들어 암묵적 지식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턴 별 힘 안 들이고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긍정적 생각을 명시적 지식을 넘어 암묵적 지식으로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뒷센의 미소를 연습하라. 뒷센의 미소. 뒷센의 미소란 뭘까? 뒷센의 미소란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 이름 지은 미소로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꼬리의 근육까지 수축되어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환한 웃음이 바로 이 뒷센 미소의 전형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잠깐 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위쪽 두 사진 웃음이랑 아래쪽 두 사진 웃음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이세요? 위쪽 미소는 눈까지 저렇게 반달이 돼서 진짜 완전 활짝 웃고 있잖아요. 자, 위쪽 미소 두 개가 뒷센의 미소입니다. 아래 미소 두 개는 평범한 미소. 자,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하커와 켈트너가 진행한 30년간의 연구는 미소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우선 졸업 앨범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표정을 전문가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여 뒷센 미소를 지은 집단과 인위적 미소를 지은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 미소는 아까 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약간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다든지 약간 요런 미소를 지은 집단과 완전히 활짝 웃고 있는 뒷센 미소를 짓고 있는 집단으로 사진을 보고 분류를 했대요. 이후 졸업사진의 주인공들이 각각 27세, 43세, 52세가 되는 해에 그들의 삶을 추적 관찰하여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빵끝 졸업사진에서 웃고 있던 사람,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고 있던 사람 둘을 분류해서 한 10년 텀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뒷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했고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으며 생존율도 높았습니다.
결혼 만족도에서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심지어 평균 소득 수준마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진심으로 잘 웃는 사람은 높은 회복 탄력성을 무기로 더 잘 살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이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긍정적 생각을 암묵적 지식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뒷센의 미소를 연습하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두 가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글입니다.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 지수.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몇인가? 책에는 저자가 직접 개발한 회복 탄력성 지수 평가표가 실려 있는데 한국인의 평균은 197점이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이제 제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의 어머니는 207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12점 이상이 상위 20%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상위 2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07점이면 꽤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글에 써놓기로는 온갖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철없는 아들 키워주신 어머니는 예상대로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고 계셨다. 자, 요런 글인데 제가 이 외 여담을 굳이 제 사담을 여기다 적었냐면 좀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생각 같아서 제가 감히 어머니의 생각을 여기다 옮겼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제 점수는 확인을 못했어요. 어제 이제 어머니 것까지만 하고 못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207점을 기록하셨는데 이 테스트 질문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 나는 내 삶에서 이게 내가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이 미끄럽구나. 원래 글씨도 더 훨씬 잘 쓰는데 것들은 다 갖고 있다. 자, 요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보이나요?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내 생각을 이제 이 말에 따른 내 생각을 적는 건데 5점이 매우 그렇다고 1점이 전혀 아니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3이 보통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집값은 대출금을 좀 갚아야 되고 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차가 있긴 있는데 좀 싸구려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돈. 모아놓은 돈은 좀 별로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너무 또 안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 이것저것 나름 이제 내년이면 집도 사서 이사를 가고 뭐 그런 생각하다가 한 3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점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다 이걸 마치고 어머니한테 이걸 불러주면서 어머니한테도 한번 좀 해보시라. 엄마 이게 재밌을 것 같다고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어머니한테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불러줬을 때 어머니가 이 항목을 듣고는 생각을 잠깐 하시더니만 혼잣말로 나지막하게 여러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 정신, 마음, 난 다 갖고 있어. 이거 5점이네. 이러면서 5점에 체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다에 어머니는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 부동산이니 차니 뭐 옷이니 돈이니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 정신, 마음, 난 다 갖고 있어. 이러면서 5점 매우 그렇다에 체크하시더라고요. 다 갖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 혼잣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네,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엇나갈 뻔한 자식을 그래도 잡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게 그런 원천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회복 탄력성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이 글에 어머니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제가 첫 번째 글을 마쳤습니다. 그렇고요. 요 책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한 부분은 1장, 2장만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책이 5장까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3, 4장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회복 탄력성 높이 우리가 해야 할 이게 중요하니까 5장을 또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3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책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영상 보고 또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 사서 보셔도 괜찮을 책 같습니다. 평점은 9점을 주었습니다. 9점. 네. 제가 왜 9점을 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주제 자체가 이 사람이 다루고 저자분이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성공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점을 줬던 겁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9점 줬던 책들로는 슈퍼노멀이랑 돈의 심리학 정도가 있었죠. 이거 바로 전에 좀 제가 봤던 책은 사실 6점을 줬어요. 좀 별로여가지고. 그 책도 리뷰해야 되는데 책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먼저 리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